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대유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루 사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또 166명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66명은 대구 경북에 비상이 걸리고 서울 구로콜센터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던 5개월 전에나 볼 수 있던 숫자입니다. 특히 이번에도 서울과 경기,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서울 72명, 경기 67명, 인천 6명 등 수도권에서만 확진자가 145명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지금 검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도 결국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서울과 경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5시간 뒤인 내일 오전 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0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6명입니다. 어제 103명에 이어 이틀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추가된 겁니다. 신규로 155명의 지역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039명이고 이런 확산세는 지난 3월 11일 242명 이후 5달 만에 처음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28명에 불과했던 지난 10일과 비교하면 닷새 만에 상황이 급변한 셈입니다. 결국 정부는 확진자가 몰린 수도권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2주간 서울과 경기에선 집단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고위험 시설에는 클럽과 노래방 등 기존 12개 시설 외에 PC방도 오는 19일부터 새롭게 포함됩니다. 또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도 내일부터 다시 무관중으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동안 서울과 경기 주민들은 모임이나 외출을 삼가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또 많이 나온 그 중심에는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만 하루 동안 확진자가 115명이나 나왔습니다. 환자들 지역도 서울뿐 아니라 강원, 충남,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서 서울시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에 출입자 명단을 내라고 했더니 전광훈 목사가 빠진 제대로 되지 않은 명단을 냈다고 합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오늘 오후까지 134명입니다. 어제보다 115명이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교회를 방문한 4천여 명이 검사와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는 서울뿐 아니라 강원과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강원에서는 2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난 9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한 신도가 감염됐는데 이 신도와 춘천에서 만난 2명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각지에서 온 신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 그 지역에 감염원이 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방역을 위해 사랑제일교회에 출입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빠진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시는 정확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도 교인이나 교인의 접촉자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래 등의 경우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고 부탁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양천구와 경기 고양시의 교회 3곳에서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130명대로 단숨에 늘어난 만큼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죠.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오늘 광화문 집회에 나가 마이크를 잡기까지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계속 나온 건 외부 테러라는 주장을 했다는데요. 경북국역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예빈 기자. 전광훈 목사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건가요? 그런데 이 전 목사도 자가격리 대상자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자신을 집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테러를 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입니다. 방역당국의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방역법 위반일 텐데요. 혹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도 집회에 나왔습니까? 그 교회에서는 지금 하루에만 100명 넘게 나오고 있고 또 수천 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에선 교인이 오늘 집회에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전 목사의 측근들이 참석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들을 따라서 찬양가를 불렀고 호응도 했습니다. 예.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집회가 또 계속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이 반발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을지로입구역 부근과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일부 집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집회는 정오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대통령 퇴진과 4.15 총선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오후 4시 반쯤부터는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 뒤로 경복궁역 근처에서 행진을 하려는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서울시가 오늘 현장에서 여러 증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광화문 집회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서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참가자를 엄정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나온다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 현장 당시 모습을 좀 보니까 사람도 너무 많고 또 구호도 계속 외치고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 현장에서 방역 수칙은 잘 지켜졌습니까? 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 내용은 이혜원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마스크를 턱까지 내렸습니다. 우산은 썼지만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보입니다.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에게 삿대질을 하고 마스크를 내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붙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다닥다닥부터 태극기를 흔들고 노래도 부릅니다. 한데 모여 구호도 외칩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땅에 신발을 던지고 침을 뱉기도 합니다. 광화문역과 지하철 안도 집회에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열린 오늘 집회 현장에서 거리 두기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경기도 양평 한 마을에서는 주민 31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복날에 마을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대접한다고 모였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나름 코로나 조심한다고 사람 많은 읍내를 피해 마을에 모여서 복다림 음식을 나눠 먹었지만 여기서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 마을 주민 31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9명은 지난 9일 복놀이 마을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입니다. 읍내 가려면 차로 다 거의 한 30분 걸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읍내 가면은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동네에서 그냥 식사하자고 해서 이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마을 주민 50명가량이 마을 숲속학교 식당 건물에 모였습니다. 다 크고 우리 드셨죠? 백숙으로다가 한 49명 정도 모였죠. 이날 마을 행사에는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 29번 확진자 83살 A씨도 참석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수십 명이 술과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한 4시간 반 정도 같이 다들 함께 이제 한 50명이 들어가기에는 좀 교실 크기만 한 데니까 좀 좁죠. 이 가운데 주민 20명가량이 바로 옆 노래방 시설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옆에 이제 위락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반 분들은 그 옆으로 다 이동해서 지금 복달인 음식을 나눠 먹은 주민 49명 중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량 확진자의 발생 경위는 명달리 마을 주민과의 복놀이로 50여 명의 주민들이 광진구 확진자와 좁은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A씨와 마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주민 2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A씨와 접촉한 마을 주민 61명 가운데 절반인 31명이 감염됐습니다. 경기도는 역학조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확진자들의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 중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2단계로 상향됩니다. 101일 만에 다시 내려진 이 조치가 어떤 의미인지 코로나19를 취재하고 있는 박유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유미 기자. 정세균 총리가 어제 좀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이 거리 두기 수준을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이 내려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지난 3월 11일 이후에 5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의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47.8명입니다. 50명 가까이 되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추가로 감염시키느냐를 따지는 감염 재생산수 역시 서울과 경기는 1.5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조짐일 수 있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한 6시 반이죠. 서울시에서도 긴급 브리핑을 또 했다는데 숫자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네. 하루, 그러니까 자정부터 현재까지 오후 3시 집계 기준으로 서울에서 나온 코로나 확진자 벌써 80명입니다. 네. 어제 나온 72명을 벌써 넘어선 숫자로 하루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네. 경기도도 조금 전 6시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하루 71명입니다. 어제 67명에서 다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밤사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의 전국 확진자 수는 내일 일단 봐야 할 테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늘 발표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 집회 상황을 좀 보면 걱정이 많이 되던데요. 박유미 기자도 같이 좀 지켜봤잖아요.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이 바깥에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일단 관련해서 오늘 서울시 오전 브리핑에서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선 교인과 방문자들이 일단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교회 측에서 제출한 그 명단에는 전광훈 목사가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네. 명단이 일단 부실하다고 보고 서울시는 명단을 다시 내달라고 했고요.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이를 위반하고 밖으로 돌아다녔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2단계로 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향이 되면 다시 예전처럼 사회 활동을 좀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5월 이전에 하던 2단계 거리 두기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클럽이나 감성주점 같은 기존 고위험 시설은 방역 수칙을 추가했습니다. 이용 인원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했습니다. 또 객실과 테이블 간 이동을 금지하고 하루에 1개 업소만 이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네. 미술관과 박물관 같은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도 하루 이용객을 5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종합하자면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모두 문을 닫게 했던 과거 2단계 때보다는 조금 더 유연해진 겁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확산세에 따라 언제든지 문을 닫게 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방역 당국도 어젯밤부터 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다고 하던데 그 내용도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사실 토요일은 중대본 브리핑 자체가 없는 날입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부터 서울과 경기도 자체 집계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우리제일교회 두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정부가 어젯밤 11시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밤 10시 기준으로 확진자 집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처음 있는 경우였고요. 그러면서 오늘 브리핑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 사실 앞서서도 저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교회들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드렸는데 여기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좀 다시 옮겨붙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카페와 식당 또
그 시장 등에서도 무증상 경증 환자로 인한 조용한 전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한 곳에서 시작된 확산세는 언제든 다른 곳으로 또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감염력과 전파력이 상당히 높은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휴가철에 임시 공휴일까지 낀 연휴까지 시작되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